사랑스러운 반려견의 배가 갑자기 부풀고 털이 듬성듬성 빠진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은 쿠싱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이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반려견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에게 흔하게 발생한다는 쿠싱 증후군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쿠싱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쿠싱 증후군은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환입니다. 부신은 양쪽 콩파두에 붙어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속 부분인 수질과 겉부분인 피질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그리고 피질에서는 알도스테론, 코티솔 등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중 코티솔은 면역력과 근육, 피부 상태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으로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도 궁금합니다. 쿠싱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노령성 변화, 부신 기능의 조절을 담당하는 뇌하수체의 이상, 부신의 종양,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장기간 투여 등이 있습니다. 소형견 기준으로는 반려견 쿠싱 증후군의 원인 중 뇌하수체 이상이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품종에 따라서 쿠싱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쿠싱 증후군이 자주 발생하는 품종으로는 비숑 프리제, 요크셔 테리어, 푸들, 시추, 닥스훈트, 슈나우저, 비글, 복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품종 소인보다는 연령과 체중에 따른 증상의 발현이 좀 더 주된 원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발병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우리 반려견이 쿠싱 증후군 걸렸다고 하면은 바로 또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좀 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쿠싱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또 간의 비대와 복근의 약화로 복부팽만이 보이고 피부가 얇아지며 등 부위에 대칭성 탈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에 큰 이상이 있다면 관련된 신경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에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병원에서는 신체 검사와 더불어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간이나 부신의 크기를 평가합니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 혈당, 간 수치, 고지혈증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ACTH나 LDDST 같은 상위 단계의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여 부신의 자극 정도를 확인하고 쿠싱 증후군을 확진합니다. 네, 그럼 이 쿠싱 증후군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목숨이 위협받을 만큼 좀 위험한 질환인가요? 쿠싱 증후군은 그 자체보다는 2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부전, 고혈압, 혈전, 당뇨, 면역력 저하로 인한 전신염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표정이 저도 막 진지해져 있던 것 같은데 좀 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쿠싱 증후군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뇌하수체가 원인인 경우에는 코티솔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간 보조제, 혈전 용해제 등 여러 가지 보조제를 병용합니다. 반려견마다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다르므로 초기에는 2에서 4주 간격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안정된 이후에도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신의 종양이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호르몬 질환의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서 마취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이게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치료 기간도 길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쿠싱 증후군은 사실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예후는 진단 후에 2에서 3년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합병증이나 호르몬 수치가 관리가 잘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을 통해 솔루션을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친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름이는 2022년도 11월 달에 스케일링을 하러 내원했던 환자예요. 그때 당시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가 높은 걸 확인을 하고 쿠싱을 의심을 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간 수치랑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간이랑 부신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쿠싱을 진단을 한 환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내복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간보 조제 이런 것들 같이 계속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관리 예후가 꽤 좋은 편이어서 호르몬 수치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가끔 피부 염증이 조금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만 해서 지금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2살 된 시추를 키우고 있는데요. 2년 전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을 2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해왔는데 혹시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노령견이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라는 사연인데요. 약에 대한 부작용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쿠싱 증후군을 관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코티솔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치료약물 용량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부신의 기능을 과하게 억압하게 되면서 반대로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10살 된 비글입니다. 최근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식이요법이나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보호자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2016년도에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보다 체중이 높은 반려견들이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을 확률이 정상 체중인 개체보다 약 1.44배가 높다고 합니다. 또 면역력 조절이 어려워서 만성적인 피부 염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관리 및 체중관리와 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쿠싱 증후군에 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유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대부분의 질환이 뭔가 유전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O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품종 소인이 있는 질환들은 전부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질환임이 밝혀져서 다음 세대의 병인성 유전자가 전달될 확률이 50%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유전이 되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반려견이 과체중이면 쿠싱 증후군의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이거는 방송을 제대로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같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직 쿠싱 증후군이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과체중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쿠싱 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이는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체중인 반려견보다 과체중인 반려견이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1.44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쿠싱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쿠싱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체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조기에 발견한 쿠싱 증후군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이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반려견들의 질병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쿠싱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